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이런 것 중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신경주사 후에 생기는 반응 중에 가장 안 좋은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술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주사 전에 설명하기도 하지만 주사 치료 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많이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주사를 맞고 나서 뭐를 조심하라고 했더라? 이거를 깜빡하신 경우라던가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통증학과에서 하는 주사 치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눕는 블라인드 주사, 두 번째는 시암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엑스레이라는 거를 투과해서 보는 시암 주사, 세 번째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보는 초음파 주사. 이렇게 시행하는 기구에 따라서, 도구에 따라서 세 가지 주사 치료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주사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시암 주사를 이제 보통은 제일 많이 하는데, 이제 시암 주사를 했을 때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시암 주사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투과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 찍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엑스레이에 노출되기 때문에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들은 이 시암 주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안 되는 거랑 같은 이유예요. 시암 주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8시간 정도 최소 물이 안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사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 3일 정도는 이제 탕목욕, 사우나, 찜질, 그리고 이제 땀이 나는 운동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 몸에서 땀이 나거나 노폐물이 분비되면은 마찬가지로 주사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사 부위의 통증이 좀 간혹가다 심해지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덜 아프려고 맞았는데 왜 더 아파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주사가 이제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뭐 치과 치료 같은 걸 떠올리면은 저도 치과 치료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마취제를 써가지고 치료하잖아요. 그러면은 얼얼한 느낌이 들죠, 이빨에. 그런 것처럼 그게 목이나 허리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 치료를 할 때 리도케인이라는 국소마취제가 일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나 아니면은 뭐 팔이나 이런 데 일시적으로 힘 빠지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메스껍거나 뭐 이런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 일시적입니다. 치과 치료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비슷하게요. 이 반응이 오래 간다, 2, 3일 이상 간다, 그러면은 병원을 당연히 방문하셔야겠지요. 주사를 놓을 때 통증이 굉장히 다양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심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술하는 사람, 그 사람의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경험치? 요즘 말로 하면 경험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술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가면은 그만큼 부작용이 날 확률이 적겠죠.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고려를 할 대상 중에 하나에 속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이런 것 중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두통입니다. 두통 같은 경우는 신경주사 후에 생기는 반응 중에 가장 안 좋은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주사 치료하고서 누워있을 땐 괜찮았는데 앉거나 서면은 어지럽고 뭐 메스껍거나 머리가 굉장히 아플 때 요럴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경막천자후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냥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요. 경막천자후 두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경주사를 한다고 할 때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주사가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경막이라는 막이 있으면 그 바깥의 통증을 차단하는 시술이다 해서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거든요. 경막을 뚫어가지고 생기는 약간의 구멍으로 인해서 생기는 압력이 낮아져서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 거를 경막천자후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경막이 뚫렸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보통 한 30% 정도에서 일어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통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게 발전되는 경우는 없고 보통은 2, 3일 정도 침상 안정을 하면 좋아집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요. 만약에 이게 2, 3일 정도 누워있어도 호전이 되지 않고 누워있을 때는 괜찮았다가 앉기만 하면 불편할 때는 그게 또 2, 3일 이상 지속된다. 이러면은 병원에 한번 문의하고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사 치료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8시간 정도 물을 닿지 않고 2, 3일 동안은 찜질, 사우나 이런 거, 운동 같은 거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통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주사치료 일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한 2, 3일은 지켜보시는 게 좋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사치료를 하고서 이제 생리불순이라던가 부정출혈, 그다음에 당 수치 오름, 안면 홍조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거는 스테로이드를 주입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어느 정도 몸에서 흡수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두통 같은 경우는 체위성 두통이라고 해서 누워있을 땐 괜찮다가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아파지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침상 안정과 물을 보충하고 카페인 섭취 이런 것만으로도 좋아지지만 이게 2, 3일 내에도 좋아지지 않고 굉장히 두통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 이럴 때는 의료진을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